자, 여러분들 436페이지 보세요. 자, 조세의 정의가 있어요. 조세의 정의. 뭐 조세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 읽지도 마시고 쓰지도 마시고 줄 긋지도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에 아셨죠? 우리 석사나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 시험 공부하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굳이 갖고 여러분들 10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올해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아유 30년 동안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그 문제를 또 공부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10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를 그걸 다시 공부하는 건 이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원 나올 될 것이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공부도 있지만 필요 없는 공부를 제끼는 것도 하나의 학원 공부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는 거, 이 공부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낄 건 제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 제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건 안 해줘 이건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물론 불만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조세의 개념 몰라도 돼요. 조세의 어떤 정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가죠.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공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조세는 뭐고 공과금은 뭘까? 우리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건 뭐고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권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세는 과세권자가 부가권자가 국가이거나 지자체가 되는 거.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 생각해보면 자동차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예요? 맞죠?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가권자가 국가가 되는 것을 국세, 지자체가 되는 것을 지방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지서가 세무서로부터 날라온 고지서가 있으면 얘는 국세예요. 시군구로부터 날라오는 게 있으면 지방세고 경찰청으로부터 날라와요. 과태료나 벌금 등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 조세. 그럼 공과금은 뭐냐?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그 공공요금의 재정 수요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조세하고 공과금은 이렇게 부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조세와 벌금 또는 과태료 이런 것의 차이는 뭘까요? 조세와 벌금. 그럼 이제 연말이 되면 경찰들 쫙 풀리죠. 그럼 우리가 한마디씩 해요. 아이고 또 국가에서 돈 부족한가 보구나. 어? 자, 조세도 국가의 어떤 행정비용에 쓰기 위해서고 벌금도 행정비용에 쓰기 위한 것인데 조세와 벌금을 또 학술적으로 어떻게 구분할까? 좀 어려운 말인데 조세는 재정 수요의 충족 목적에 좀 어렵죠. 재정 수요의 충족이다. 우리가 관청 가서 계속 하는 말 있죠. 당신들 말이야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수요. 국가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의 충족 목적으로 조세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벌금은 뭐냐? 여러분들 벌금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은 얘는 질서 유지 목적이래요. 부수적으로 재정 수요 충족도 있지만 벌금의 가장 큰 목적은 질서 유지 목적이다. 그래서 조세와 벌금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조세와 수수료 등의 차이는 뭘까? 조세와 수수료. 여러분들 보통 그럽니다. 제 와이프도 제 남편이 세무사인데 아직도 전기세, 수도세 그래요. 전기세라고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기세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뭐예요? 전기 요금이에요. 수도 요금이에요. 가스 요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과 수수료라고 하는 차이가 또 뭐냐? 여러분들 조세는요. 반대급부가 아닌데 수수료는 반대급부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또 하는 말 중에 뭐냐면 국가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는데 응? 국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나한테 뭔가 해준 게 있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의무로서 국민으로서 내야 될 의무로서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국방의 서비스,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내는 것이 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치안을 더 해준다거나 덜 냈다고 해서 치안에서 배제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도요금, 전기요금 어때요? 세 달 안 내봐요. 어떻게 돼요? 단전 단수한다고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내는 것을 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조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들 43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보충학습 보면 과세요건 있죠? 페이지 437페이지 과세요건 찾으셨죠? 다시 한번 과세요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였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무조건 세법은 이 네 가지 순서로 공부가 진행된다. 아셨죠? 무조건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이것이 과세 요건이다. 과세 요건이 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는 뭐 강제적 징수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6번이 나와요. 페이지 437페이지. 조세에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세의 납부는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소대지로 납부할 수가 없죠. 뭘로 해야 돼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에 대한 예외가 뭐가 있냐면 늘 물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납을 해야 되는데 일시납을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냐면 분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납과 일시납이다. 물납과 이제 분납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물납을 할 수 있는데 이 물납은 국세 중에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고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를 물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납에 대한 절차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물납이 인정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속세와 재산세인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분납이 인정되는 것은요. 그래서 국세 중에 뭐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인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물납 인정되는 건지 분납 인정되는 건지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냥 이것은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은 그냥 이거 물납 인정된 조세만 외웁니다. 물납 인정된 조세 국세 중에 뭐 있어요?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냥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분납에 대한 조세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굳이 분납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아셨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자, 물납 인정된 조세만 외우고 가요. 물납 인정된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 요거까지만 외우고 가요. 자, 페이지 43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조세의 분류가 있어요. 조세의 분류. 여러분들 조세의 분류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로 있고 국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방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세 중에 뭐가 있는지 지방세 중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우라고 해도 외우지 않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도 공부했죠. 뭐 공부했냐면 상속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재산세는요? 자, 우리 물납하면서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국세인지 지방세를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런데 공부는 반드시 국세로서의 문제를 묻는 건지 지방세로서의 지문을 묻는 건지 이 문제는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이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하지만 공부에 있어서 시험에 있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전제로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439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전과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X 그냥 X X X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사 2차 시험이 세법학이에요. 세법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이야. 세법하고 세법학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조세 전과 유무에 따른 분류 이런 거는 법률의 구분이 아니라 학문적인 구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세법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상관하면 여러분들 아까 김치냉장고 할 때 취득세는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뭐가 포함돼 있었을까? 부가가치세. 우리가 김치냉장고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진 않죠. 그 김치냉장고를 팔았던 그 가전제품 사장이 부가세를 납부했을 거예요. 신고했을 거죠.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해요? 소비자가 하죠. 그러니까는 담세자, 즉 부담하는 자하고 법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뭐 담배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판사람, 양도자가 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소득 올렸으면 자기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죠. 자기 부담하에서 납부를 하죠.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직접세. 아셨죠? 근데
뭐가 직접세고 뭐가 간접세야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직접세가 뭐가 있는지 간접세가 뭐가 있는지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보통세와 뭐가 있다? 목적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깜빵 같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옛날에 독일을 순방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독일을 갔다 와봤더니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세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통일세가 만들어진다면 걔는 보통세겠습니까? 목적세겠습니까? 목적세겠지. 이렇게 조세 수입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이 조세는 다른 데 쓸 수 없고 그 목적에만 써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법에서는 얘를 목적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가 왜 목적세 이게 중요하잖아. 무슨 목적이야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목적세인지 아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목적세 다음의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대요.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뭐 국가지 백년지 대계 천년지 대계에서 뭐 백년지 대계는 뭐 농업을 하고 천년지 대계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는 뭐가 있냐면 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아셨죠? 얘네가 목적세래요. 아이고 얘네가 왜 목적세인지 그냥 읽어만 봐도 돼요. 굳이 목적세인 이유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얘네가 그냥 목적세래요. 그러면 지방세 중 목적세가 있어요. 지방세 중 목적세가 있대. 그래서 지방세 중 목적세가 뭐가 있을까? 응? 쏘리 죄송합니다. 교교농이라고 해서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아셨죠?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를 국세 중에 목적세라고. 지방세 중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지.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네? 자, 첫 번째 목적세만 알고 가요. 목적세. 다시 한번 외워요. 자,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여러분들 살다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세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의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용어죠, 용어. 네?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면 뭐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 다 하고 영어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도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용어를 다 하나하나씩 알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가 알게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생소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용어를 다 해결하고 공부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역 자원 실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대요. 근데 걔는 특별히 목적세래요. 아셨죠? 자, 외워봐요.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페이지 441페이지 가릅니다. 과세, 객체,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인세와 물세 찾으셨죠? X. 왜 X에 되는지 읽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인세, 물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인세라고 하는 것들은요, 인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납세지가 주소지예요. 아셨죠? 근데 물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야.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할 테니까 그걸 알고. 굳이 뭐 인세가 뭐가 있고 물세가 뭐가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과세 표준에 따른 부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뭐 곱하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 세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재산세나 취득세나 다시 무슨 가액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죠.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세금을 종가세가 있죠. 금액에 따른 세금이다. 과표가 금액이 되는 것을 종가세. 아셨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이 얼마였어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였거든요. 1억짜리가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세 금액에 따른 세금 이거 뭐가 된다? 종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전세권을 말소를 하잖아요. 1억권 전세권 말소는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건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된 세금의 기초가 건이야, 건수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겠어요? 종량세라고 하겠지. 이런 색을 뭐로 쓴 세금? 종량세. 에이, 쓰레기 종량제잖아요. 왜 종량제인지 아시겠죠? 부패나 무기에 따라서 그 요금이 되잖아. 그걸 종량제라고 하는 거지. 아셨죠?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겠어요? 종량세겠어요?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야. 아셨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만큼은 건수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특징은 종가세가 원칙이지만 모두 있다. 종양세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종가인지 왜 종량인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종가, 왜 종가겠어요? 금액에 따르는 세금. 왜 종량이겠어요? 수량 등에 따른 세금. 이걸 종량세라고 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종가세다, 뭐가 종량세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다만 여기서 알고 갔은 등록면허세 중에 말소 등기만큼은 건수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등록면허세만큼은 모두 있다. 종량세도 있다. 뭐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가면 돼. 나중에 당연히 다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다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예요. 여러분들 아까 건물을 1억에 취득했대요. 그럼 취득세 얼마라고 그랬죠? 유상 취득했으면 1억 곱하기 취득세 세율이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예요? 400이었잖아요.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1억짜리 사면 얼마만 내면 된다? 400만 내면 된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납부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400만 원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어. 우린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세다. 그러니까는 이 취득세를 얘를 독립된 세금으로 해서 이 독립된 세금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를 내잖아요. 이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라고 하는 세금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1억짜리를 사면 400만 원만 취득세를 부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실질비 부담은 얼마가 되면 460만 원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4%인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하고 나니까 취득세 외에 다른 게 붙어 있더라. 그 취득세 외에 따로 붙어 있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가세가 하고, 이런 부가세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면 그 세액으로 삼는 거야. 취득가액을 세율로 삼는 게 아니고 이 세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본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그게 뭐가 있는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아셨죠?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가세는 독립적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나 생명을 누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독립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에 붙어 나오는 이 세금은 취득세의 생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부가세가 있는데 이런 부가세가 뭐가 있는지 거기 핵심에 부동산 관련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종부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국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에이,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인데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하구나.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예. 그래서 얼마가 붙는지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그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를 나중에 공부하고요. 어찌됐건 여기서 공부할 것은 취득세가 있으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가 지방세고 등록물세가 지방세고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는 대부분 뭐가 따라 나온다? 지방 교육세가 따라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아셨죠? 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국세잖아요. 국세에 따라 나온 세금이 뭐겠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오고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나온다. 그냥 요 정도만 아셨죠?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분들 한번 여기 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물납. 국세 중 물납 인정되는 거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자, 목적세 외워보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목적세를 교교농 그렇게 외우지 말고 국세 중에 목적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활동은 부동산에 취득 관련된 세금이 있고 보유에 대한 관련된 세금이 있고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있겠죠.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부동산에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겠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겠고,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는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상식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모두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모두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예? 취득, 보유, 처분에서 모두 관계된 세금이 뭐가 있을까? 이거 하면은 농부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아셨죠? 여러분들 아까 넘어왔는데 취득세는 취득세를 내면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취득세만큼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따라 나오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나 부가가치세는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셨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 이런 세금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식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부동산의 보유와 부동산의 처분에만 관련됐어.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처분에만 관련된 세금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아셨죠? 지방소득세.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는 그냥 좀 써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 뭐가 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자,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됐어. 지방 소득세. 아셨죠? 이렇게 이건 조금 그냥 표시만 해두세요. 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시험에 이제는 우리 문제가 하도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 문제이다 보니까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실래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에만 관련된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공이 지방교세, 지방소득세. 이거는 그냥 요 정도 순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조세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 당연히 상식은.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당연히 보유 단계, 양도세는 당연히 처분 단계. 너무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세 가지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표시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워봐요. 물납. 국세 중에 물납.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거기까지. 자, 목적세 외워봐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자, 부동산 관련 조세예요. 자, 기본적으로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조세.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지방 교육세.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됐어요. 지방 소득세가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지만 전통적인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외워두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세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조세 관련된 용어 세법이 있고요. 뭐 지자체 이런 건 안 읽어봐도 돼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긴 했어요. 시험 문제 올해 나오긴 했는데 처음 나온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필요 없어요. 법정 신고기한 여러분들 거기 445페이지에 세목별 신고기한 있죠? 이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취득세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재산세 배우겠죠? 배우면서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부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당연히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15페이지, 446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조세의 징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신고의 납부와 고지서의 납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자, 우리 고지 납부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방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금을 뭐 하는 게 있다?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고지서의 납부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보통 징수라고 부르고. 아셨죠? 또는 국세에서는 이거를 정부 부과라고 합니다. 그럼들 공부하는데 이제 좀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세의 용어와 지방세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뜻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부르고 보통 징수라고 부르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정부 부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말을 해요. 응? 혹시 직장 급여 타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급여 받을 때 뭐 떼고 줍니까? 갑근세 떼고 주죠. 그 갑근세를 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징수하기 편의한 자라고 하여금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하게 되는 거. 이걸 원천징수라고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특별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있고 뭐가 있다? 특별징수. 이게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징수하기 편의한 자가 사장이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세금을 내. 아셨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셨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금의 납부는 크게 무슨 납부하고 신고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의 납부를 뭐라고 부른다? 보통 징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어떤 세금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어떤 세금이 고지서에 납부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고지서에 납부하는 세금, 어떤 세금 있을까? 뭐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고지 납부하는 세금일 때 국세 중에서는요 대부분이고요.
고지서에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세금은 다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름 자기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업적이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금융 실명제예요. 금융 실명제. 혹시 금융 실명제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줘 그러면요, 그냥 만들어줬어요. 김계동 만들어줘 그럼 김계동에 대한 통장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본인 신분증에서 본인 이름으로만 통장이 개설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장을 진짜 아무렇게나 만들 때니까 이제 이것을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죠.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OECD 가입이래요. OECD.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만큼 OECD에 대한 그런 것이 참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이 OECD가 분명히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하나였던 한 일조를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OECD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OECD를 가입하려면 경제적 성장만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진국 대열에 맞는 행정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그 수준에 이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세청의 표가 뭐였냐면 선진조세였어. 그래서 선진조세로 바꾸면서 선진조세를 표창하면서 대부분의 세금이 옛날엔 고지납부였거든요. 근데 옛날엔 양도세도요,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 가서 납부를 하고 해야지만 등기를 해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였어. 정부가 고지 얼마만 하면 돼. 근데 선진조세를 외치면서 대부분의 조세를 다 뭘로 바뀌었다? 신고 납부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때 다음 중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을 선택하시오.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세금은 다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야. 그런데 단 도덕적 해이 문제, 뭐를 해결될 문제가 있는 뭐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우리 이거 흔히 부자세라고 하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세금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는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하는 세금. 이 부자세 세 가지 세금만큼은 뭐가 된다? 정부 부가제도 세목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고 납부 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을 찾으면 안 되고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정부 부과되는 세목을 지우면 돼. 그럼 나머지가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가 되는 거다. 아셨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만큼은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정부 부과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방세 중에서는요.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신고납부 방식이고 그 다음에 뭐만큼은 재산세만큼은 부과 방식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국가가 세금 납부를 이행시키는 방법은 너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 내가 내랜 만큼 내. 이걸 고지납부라고 하죠. 신고납부, 고지납부. 고지납부를 지방세나 뭐라고 부른다? 보통 징수라고 부른다. 아시죠? 보통 징수나 또는 정부 부과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외에 징수하기 편의한 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원천 징수. 지방세는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 특별 징수 같은 말인데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란 말을 쓰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란 말을 쓰게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산세.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나 고지서연 납부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나 고지서연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벌을 뭐라고 부른다? 가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산세.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한 납부와 고지서한 납부 기간에 납부를 안 했어.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산세는요,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무슨 가산세가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있을 수 있다.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응?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산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또 뭐가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또는 신고는 했는데 잘못된 신고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하면 20%고요. 과소 신고를 했으면 과소된 신고에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 40%예요. 부당하다. 여러분들 아직 뭐 민법을 잘 배우진 않았겠지만 민법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선의와 악의? 선의는 뭐죠? 모르고, 악의는 알고. 아이, 저놈이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응?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 중에서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는 게 힘든데 세법에서는 선의와 악의가 너무나 명백해. 다운계약서 선의예요, 악의예요? 악의지.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교환에 의한 계약이었는데 취득세는 5천만 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 거예요. 어? 그래갖고 한 200만 원 정도만 냈다고. 근데 이게 양도할 때 보니까 양도할 때 이걸 8억에 팔았는데 취득세를 5천만 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으니까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를 갖다 드리는 내민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가 줄어들겠지.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취득세를 제대로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운계약서에 한 취득세를 낸 거니까 취득세가 추징당하면서 추징당한 금액의 몇 프로를? 40%를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다운계약서, 차명거래,
차명거래. 이건희 상속재산, 이병철 회장부터 상속받을 때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다? 40%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의와 악이면 세법에서는 악이야. 악이라고 알고서 그랬어? 그러면 가산세 몇 프로? 40%. 아셨죠? 내가 모르고 신고를 못했어. 몰랐더라도 선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당신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내고 당신이 과소신고한 금액의 10%를 내야 돼. 이게 만일 악이었어. 응? 악이었다고 한다면 무신고건 과소신고 무조건 몇 프로? 40%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자,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뭐 했겠어요? 고지서를 날 보내겠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언젠가는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져 있겠어요? 납부기한이 내 있겠죠.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지나서 납부를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두 가지 가산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별 가산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3%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별 가산세와 몇 프로 가산세? 3%.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랜다.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447페이지 종류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0분의 20. 부정무신고는 100분의 40. 에이, 뭐 줄겠지 않아요. 뭐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건데 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무조건 40%.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기억, 니은, 디귿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기억에 따른 금액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 부분 세액에 그래서 가산세액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부터 납세 고지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을 제외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법정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이장세액 있는 경우는 금액을 더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디귿번 한번 볼래요? 납세 고지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 납부기한과 납부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지정 납부한 기간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관 월수 60개월 초과할 땐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만 분의 75로 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면 자, 법정 납부 기한에까지 납부를 못했죠. 그러면 이게 기억이야.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만 분의 25. 자, 그 다음에 이게 니은번이에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얼마예요? 3%. 100분의 3이에요. 다시 한번 자, 기억번 읽어보면
기억본 읽어볼게요. 신고 납부하는,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금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그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가 된다? 25. 아셨죠? 10만 분의 25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니은번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즉 납부하지 않은 세금 100분의 3. 이때까지 납부를 안 했다면 얼마를 더한다? 100분의 3을 더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디귿번이에요. 자, 여기 디귿번 보시면 납세 고지한 세액 중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 납부까지 세액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지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수 60개월을 하며 1개월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만 분의 7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번인데 이게 디귿번이에요. 월수 곱하기 얼마예요? 0.75예요. 0.75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분의 75 0.07인가? 7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에요? 3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 괴롭힐 건데, 가산세 이 규정이. 자, 지방세 가산세는 신고 불손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손실 가산세는 쉽죠? 20%, 10%, 40% 하면 되니까. 한, 이 입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가 있다. 일수 곱하기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그리고 고지서에 한 납부기는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 때려요? 100분의 3을 때리고. 맞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때린다?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로 하되. 맞죠?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국세 가볼까? 국세. 국세를 가보시면 똑같아. 근데 조금 달라요. 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10만 분의 25로 하고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입니다. 자, 5년 초과할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100만 원일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국세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 끝나고 자, 내년 5월 31일이 신고 납부기한인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가산세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하니까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이게 기억이야.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고지서에 의한 무엇까지? 납부유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 얼마? 100분의 3의 가산세를 두 번째 때리는 거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이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적용해요. 예? 10만 분의 25를 적용하되 이때는 이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만분의 75죠. 10만 분의 25죠. 여러분들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만분의 75 되는 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방세는 월별로 가산세를 때리고요. 예? 지방세는 국세는 일별로 때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기간이 60개월이 몇 년이겠어요? 5년이니까. 똑같은 내용인지 아시겠죠? 얘는 대신에 얼마 이상일 때만 30만 원 이상일 때만이고 얘는 100만 원 이상일 때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신고해야 될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어. 납부 안 했어. 그러면 신고 무손가산세 따로 때리고 납부지원 가산세를 때리는데 이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납부지원 가산세가 고지서 나오기 전에 납부했어. 그러면 고지서 나오기 전에 납부했으면 그 납부일까지 10만 분의 25만 때리면 되겠죠. 근데 고지서가 나와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지나서 납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10만 분의 25 때리다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 그때 몇 프로 때리고 놓고 3%를 때려 놓고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문제죠. 지방세는 월별로 때리고 국세는 일별로 때리고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만분의 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월별로 때리고 국세는 일별로 때리고. 맞죠? 그래서 월별로 때리는데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면 국세는 5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가산세는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 아셨죠?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 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납부지원 가산세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조금 쉬었다가 할 텐데 나머지 것들 안 읽어봐도 됩니다. 남은 건 안 읽어봐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요. 좀 쉬었다가 451페이지부터 할게요.